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드림.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또 대단한 우리 멤버들이 모였는데요. 자, 전광훈TV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4월 19일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저항 전화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위에 떠있죠. 070-4505-6869 1000만이 전화 서명하면은 국민저항권 발동되고 대한민국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10명씩 이번 주 토요일, 그냥 토요일이 아닙니다. 4.19입니다. 그동안 4.19 국민저항정신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보고요. 저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제 이름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광훈TV 오늘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방송 사회를 맡은 홍철기고요. 저희 옆에는 젊은 유튜버들 나와 있습니다. 자, 박완석, 정의구현 박완석 대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지만 PD
TV죠. 예. 장 PD. 장 PD TV. 자, 그리고 이선범 천만혁명 TV 예. MC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이 모여야 대통령을 우리가 복귀시키고 다시 되찾아오고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는데요. 자, 박한석 대표. 예. 예,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유일합니다. 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광장에서 실제적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듯이 광장에 1천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때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획책하는 무리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거리두기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이 레거시 미디어들 사설 논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석열을 지우래,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승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가지고 놀듯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 대선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 부당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모여야지만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서는 이미 저자들이 짜놓은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이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저자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 첫걸음이 바로 4.19 정신을 계승하는 내일 모레 4.19 광화문 1000만 국민 저항대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 그런데요. 장지만 PD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자, 많은 국민들이 윤 어겐을 외쳤었는데 네네. 갑자기 윤 어겐 외치면 안 된다 라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거든요. 네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탄핵 이제 반대 진영에 있었지만 사실은 겉으로 목소리로만 이제 탄핵 반대를 외쳤지 속으로는 이미 조기 대선 또 이제 내각제 개헌을 외치고 있었던 이제 저희 내부의 적이었고 이제 스파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예.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방송을 키고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 승복한다. 그래서 바로 조기 대선 준비하자. 우린 집회 안 한다. 네, 마치 준비한 것처럼 했던 집회들도 다 취소하고 그것만 봐도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그들이 윤 어게인에 왜 반대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사실 며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윤 어겐을 외쳤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윤 어겐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일단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도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죠. 대통령님께서 직접 입에서 난 워딩이 아니잖아요. 네. 예전처럼 뭐 영상을 통해서 뭐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편지를 낸 것도 네, 아니고. 편지를 직접 이제 내신 것도 아니고 자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그런 얘기들은 믿을 수가 없다. 또 보면은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자기를 지지한대요, 대통령이. 서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대통령님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을 만들어라, 대선에서 이겨라라고 말했다고 하고 또 이번에 또 어떤 모 대표의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나를 대통령님께서 지지하신다. 그럼 대통령님은 도대체 뭐 여러분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렇죠. 왜 언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시고 언제는 무소속으로 나온 분을 지지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실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건 안 내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부정선거와의 싸움, 이 정신을 이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으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세력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선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윤호개인을 외치는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방금 우리 홍철기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호개인이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각자의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호개인, 직독직해를 해도 뭡니까? 다시 윤석열, 다시 윤 딱 그 세 글자로 저는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어떻고, 그것도 심지어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윤심이 자기한테 있대. 그런 사람들이 20명 나오고 8명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이른바 윤심파리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신만 계승하면 된다, 실제 윤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내놓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호개인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 정말 본인이 다시 나오는 이 윤호개인만을 외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앞에 홍철기 사회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재명만 아니면 되지 않겠냐, 뭐 이재명만 막고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보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가정을 해서 뭐 윤심이 거기 있다고 가정까지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요, 국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거대 야당이라는 이 본질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밀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이 결국 부정선거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설령 대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식물 정권은 예견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에 앉아있을 때 가장 확고하고 이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고자 칼을 빼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호개인을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완석 대표 하나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탄핵 승복하십니까? 또 어제 보면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잖아요. 근데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것은 또 뭐 적절치 못하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9대0 승복하십니까? 원천적으로 사기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복귀하시는 것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따위 사쿠라들이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게 또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요것들이 왜 사쿠라냐? 아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고, 아, 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아니 이것은 뭐 권리침해니까 뭐 가처분을 인용을 해 만장일치로, 이것들이 아주 국민들의 개돼지로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뭐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가처분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가 철권 독재 정치를 일삼고 있는데, 아니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30% 이상 앞섰었는데, 아니 또 이것도 부정선거로 마두로가 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마두로가 오히려 자신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그 야당 후보를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 사람이 지금 스페인으로 망명을 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 같아갖고 제가 밤잠이 안 올 정도예요. 아이고. 이미 대한민국에 봐보세요. 사법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군 기강도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이 정치권까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나라도 계엄을 선포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국민들이 과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뭐 거리두기 하고 윤석열을 지우고 조기 대선에 임한다고 한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기 대선 한다고 한들 부정선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만한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는 인간들이 고만고만한 미꾸라지 같은 잠룡들 뭐 20마리 8마리 기어나와갖고 설친다고 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 전략 상식적으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단 뭉쳐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지, 몰아줘야 하는 거지. 벌써부터 지금 자중질환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윤심 사칭하면서 윤심팔이 하는 것들, 아니 이 짝퉁들이 설치고 있어. 유사품들이. 정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지 멋대로 양념을 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오염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 짝퉁 장사치들, 따이공들, 중국 따이공들 같은 애들 출몰해가지고 벌써부터 설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라는 거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인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라도 시청을 안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665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상을 퍼뜨리는 방법, 수동적인 방법은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는 방법인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요. 카카오톡,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밴드 이런 데로 저희 그 영상을 공유, 링크 찍어가지고 지금 빨리 적어도 한 1, 2분 안에는 2,000명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조나단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막 그냥 계속 쭉쭉쭉쭉 들어오던데 뭐 사회자만 바뀌면 들어오지를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퍼뜨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광훈 TV가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1,000만 서명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적어도 구독자가 300~400만 명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얘기하니까 그래 조금 올라가네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3천 명은 몇 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장지만 PD, 네. 지금 박한석 대표가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1인 시위만 하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선관위 앞에서 토요일 4.19 굳이 광화문 집회 있는데 선관위 앞에서 나는 1인 시위를 해서 부정선거 잡겠다도 아니에요. 사전선거는 그대로 두되 사전선거의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를 또 굳이 따라가겠다라는 대형 유튜버들도 있어요. 1인 시위를 찍겠다. 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제 진짜와 가짜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즘 개나 소나 이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써요. 예, 저희가 원조고 사실 저희만이 정확한 의미로 이제 국민저항권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이 원조죠.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이 원조죠. 이제 저희는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한 몸이니까.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국민의 주권, 헌법적인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말씀하시니까 사방에서 다 국민저항권이다. 그러는데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보면 조기 대선하고 있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하고 있고, 그게 절대 여러분 국민저항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민저항권 원조 진품은 오직 광화문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남성이 있어요. 여성을 막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여성이 이제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한번 싫어했다고 바로 포기하고 다른 여성한테 가서 또 좋아요. 그럼 그게 진심입니까? 가짜죠. 근데 지금 정치판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겠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를 찾아가서 다른 것들을 이제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이제 사별하자마자 다른 이제 남성을 만나고 여성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워딩은 네네. 이혼 도장 찍자마자 그건가요? 예식장 잡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의 기억력이 좀 이제 불분명해서. 아니 재밌는 그 비유예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혼 도장 찍자마자 예식장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신부를 또는 신랑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선범 기자. 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1,000만이 일단은 모여야 되고,
천만이 서명을 해야지 국민저항권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서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두리만 쳤다가 된 게 없어요라는 사람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말한 그 진짜와 가짜와의 어떤 연장선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2030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년인 장본인으로서 지금 현 시국의 청년들 저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청년들끼리 많이 모이는 단체들도 생기고 뭐 시민 조직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집회들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연세대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청년들을 병풍으로 세우지 마라. 이제는 청년들이 주도하겠다. 이제는 청년들이 메인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이 뭐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전부 틀린 말이 아니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청년들이 그 자기의 능력으로 쟁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선 애국 선배님들의 자리로 마련해주고 만들어준 자리에 올라가서 시켜주는 걸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다면, 그 시켜주는 걸 더 이상 저희를 시켜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에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자립심으로 꾸려나갈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어떤 앞선 선배들의 어떤 애국과 그런 노력들을 폄훼하고 마찬가지로 광화문을 가두리라고 말하고, 광화문에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 어디서 행진하고 싶은데? 광화문에 왜 가야 됩니까? 우리 어디 대학로 청년들 많이 모여서 행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치기 어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 계시는 애국 선배님들, 우리보다 정말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먼저 애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광화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 나이 때 청년 때부터 애국을 시작하신 분들이고, 그동안의 경험과 정말 수년간에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광화문에 모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정말 기껏해야, 정말 기껏하고 많이 쳐줘봐야 끼케야 5, 6년 이 애국의 바닥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면 이번에 계몽령으로 뛰어든 이 청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뭐라고 광화문을 평가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열정과 어떤 이 치기 어린 마음과 이런 것들은, 호승심 같은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과하고 과열되면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같은 청년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국민 저항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한 말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 발언 자체가, 단어 자체가 우리 진영에서 지금 뭐 우후죽순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민 저항권 발동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몸도 성치 않으신데 매주 전국을 도시면서 강행군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화해서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시겠습니까? 국민 저항권은 우리가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같이 동참을 해야지 국민저항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저기 골방에서 내가 1인 시위하면서 국민저항권이다, 이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광화문에 1천만 명이 모여야지 국민저항권이 완성되고 발동이 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유행가처럼 국민저항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제대로 말씀하신 분이 딱 두 분이 있어 그동안. 바로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그 영상들을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헌법 위의 권위를 이야기하시면서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광훈 목사님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 저항권이야말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목이 터져라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 저항권의 기본 발동 조건 자체를 무시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말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목사님의 발언을 차용을 해서 마치 자기의 주장인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국민 저항권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광화문만큼 대한민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광화문만큼 지난 7, 8년의 세월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집회를 유지한 곳이 있습니까? 결론은 광화문이라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 말로만 노래 부르지 말고 진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싶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예, 1000만은 일단 나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0만이 모이지 않으면 발동이 되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월 1일 3.1절에 580만이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6만 5천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죠. 580만에서 끝난 거예요. 1000만이 모여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은 축소 보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1000만이 나와야 되고 전화를 해서 070-4505-6869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1000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쟤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1000만이 서명했는데 1000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1000만이 서명했는데 1000만 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잘난 척하면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안 되죠. 근데 그건 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예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법상에 선거법에 관련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리고 다른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이나 금고형,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도 포함이죠. 예,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예,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못 나오겠죠. 그게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도 안 나왔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법 갖고서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선출이지, 이건. 그다음에 이거는 법률의 문제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피선거권은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았어. 예. 또다시 국민들이 한 2천만 표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다음 문제란 말이죠. 만약에 선관위에서 공무원 임용이 안 되니까 못 받아주겠다, 거부한다 라고 한다면은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부한 거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확인을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보자라는 건데 처음부터 안 된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없대.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니들이 속마음을 알아? 대통령 팔이 그만해. 뭐 말을 갖다가 섞어서 한다면서요. 대통령 의지 얘기를 하게 되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자기의 뜻을 섞어서 어느 게 대통령 뜻인지 모르게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뜻이다. 자기들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치는 명분입니다. 정치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 나는 자리 욕심이 없는데, 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관심이 없는데 국민이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게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멘트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1000만 서명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고 윤 어겐을 외치고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서는 그냥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장지만 PD. 네. 제2의 윤석열이 존재합니까? 제2의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나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윤 어게인이고, 또한 저희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을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괜히 딴 사람들이 나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런 거 다 이제 헛소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만큼 계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 계승하고, 어떤 사람은 50% 계승하고. 우리 옛날에 하듯이 마니페스토 운동 하듯이 네, 목표 만들어가지고 O, X, 세모 해가지고 포인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표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단일화를 누구랑 합니까?
우리 중도파리들, 거의 좌파들, 위장 우파들, 뭐 한동훈, 뭐 유승민, 뭐 그런 결국 중도와 결국 마지막에 힘을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윤어게인 정신을 이룰 수가 없다. 예. 계승할 수가 없다. 만약에 윤어게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갖고 뭐 정신을 계승한다. 그렇게 하는 건 헛소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본인이 나오셔야지만 윤어게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김치돌 선생님, 끝까지 1000만이 안 될 수 있을 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주변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든 나가서 있으면 외치면은 그게 되는 거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외치면 되는 거다. 지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이브 코리아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런쳤어요. 어르신들은 런쳤다는 말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도망갔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도망가고 그 게릴라전 비슷하게 축소지향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패한 걸 좀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광화문 안 나오게 하려니까 뭐 어디로 가요 조그만 집회들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집회들 어르신들 가보셔봤자, 지금 청년들이 한다는 집회 가보셔봤자 대접 못 받으십니다.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 분들을 다 설득시키시고, 그 세이브의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는 광화문으로 국민저항권 국민대회로 다 나오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 070-4505-6869로 전화하심으로써 1000만 서명으로 참여하시는 게 되니까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선범 기자.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어쨌든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선이고 뭐 그 후에 있을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또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다시 결국 이 광화문의 1000만 운동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아까 요 질문과 조금 어긋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지만 PD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윤석열 30%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함량 6% 막 그런 것처럼 뭐 나는 윤석열 함량이 6%야, 나는 윤석열 함량이 뭐 99%야 하더라도 결국 이 100%를 말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100% 온전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어게인을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도 포함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1000만이 안 모이면 어떡하냐. 아니 여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뭐 다른 대선 후보 제2의 윤석열을 빨리 찾자. 그래도 이재명 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서 지금 송철기 대표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처럼 만들어도 이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뭐 윤심이 70%고 80%고 90%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윤심파리들의 인원들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다음 대선 후보자로 준비가 되어도 결국 그 후보자들을 뽑는 이 부정선거가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보가 먼저 준비되고 부정선거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광화문의 1000만 이 국민저항권 국민대회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오는 길에 이거 받았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하철들 역에서 지금 정말 발로 뛰시면서도 이 1000만 전화를 위해서 발품 파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등 등등에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제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 전화인데 진짜 3초 걸립니다. 5초도 아니에요. 3초 걸려요. 바로 그냥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3초 걸리는데 정말 이 간단한 거 하나부터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살리는 3초라는 시간 여러분 할애를 못 하겠습니까?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1000만 통화 서명부터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정말 이 4.19 이번 주 광화문 모이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1000만 서명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선관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 중요한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표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대선에서 문재인과 붙어서 받았던 표가 780만 표 정도 돼요.
1000만 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표가 예를 들어서 800만 표 나왔다고 이제 그 발표가 나는데 우리가 1000만 표를 들고 있으면 이거 부정선거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서명은 부정선거도 실체를 밝혀내는데 아주 그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부담드릴까봐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광화문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광화문 세력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시는 돈이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나왔고 또 실제로도 이동호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헌금하셔야죠. 진짜 맨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밑에 뜨고 있거든요. 좀 그 헌금 크게 좀 띄워주실 수 있는 화면 있으면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거 좀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헌금 좀 띄워주세요. 전화 서명 말고 헌금. 그거 좀 크게 한번 띄워주세요. 자, 농협은행 355-0000-1992-03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헌금이 1000만이면은 1000만이 10,000원씩 하면은 얼마죠? 1000억인가? 그죠? 1000억이네. 이거 갖고도 좀 부족해요. 10만 원씩 하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지? 조가 되네. 그죠? 조 단위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광화문 세력이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즘 보시면은 진짜 목사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55-0000-1992-03 농협은행 사랑제일교회로 여러분들이 애국헌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한석 대표 자유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정님 30만 원 송금 정말 감사드립니다. 30만 원 송금하셨다 그래갖고 애국헌금 감사 인사드려야 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이 외침이 연이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심파리들이 설쳐되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와 상관이 없이 이 조기 대선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한 여기에 양념을 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윤심파리 이 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된 상황이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이 없느냐?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대통령 공관촌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죠. 다행히 이 경호처가 이제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최근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전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자들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미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본인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저 배신자 소굴에서 누가 그 한 명이라도 나와서 대통령 보호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인기가 높으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대통령 편드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대통령이 형사재판장에 계속 불려다니시고 심지어 재구속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 저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폐악질을 보십시오. 충분히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가 되려면 높은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으려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이 시작이 될 텐데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가 자기 편인지 분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윤심파리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저는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죠? 김용현 국방장관이에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이야기했죠. 그 변호인인 류승수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충분히 재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가 바로 윤 어게인의 본질이라고 유승수 변호사가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좌고우면하면서 휩쓸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의중, 그 최측근인 김영현 장관이 이야기한 윤 어게인의 본질,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때에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재출마하면 전국 조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면서 의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는 딱 한 군데, 아이고. 바로 광화문과 자유통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본인에게 대해서 이제 진짜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들이닥칠 겁니다. 본인과 함께할 굳건한 방파제와 같은 우군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광화문에 딱 나오셔서 그렇죠. 연단 위에 올라가갖고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묻겠다. 나 윤석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경력직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출마를 선언해 주시면 그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윤석열 어게인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야, 멋진 발언이에요. 예, 정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통일당의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확히 같아요. 동일하죠. 그리고 그 원조는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지난 몇 년간 거의 이렇게 열심히 외웠다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거는 솔직히 기분 나쁘셔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주변이 다 배신자야. 최근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한동훈은 배신자지만 이복현은 응원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복현이야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는 게 또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배신자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광화문으로 와서 정광훈 목사님께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장지만 PD 자유발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 이제 채팅창도 보고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가 행진을 해야 된다. 행진을 왜 안 하냐. 그래서 왜 우리는 행진을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스크럼 안 짜요? 관저에서 스크럼 왜 안 짜요? 그래서 자기들 서부지법에서 스크럼 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경찰들이 오자마자 허무하게 이제 뜯겨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스크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왜 행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에 우리를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두리, 그다음에 콘서트, 웅변대회, 춤판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집회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하던데? 그들이 이제 똑같이 하되 축소판이죠. 그들은 사람조차도 모이지 않는 축소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댓글에서 그분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행진을 하면 세력이 5배 이상 많아 보이고 효과는 10배 이상 납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죠? 많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많아 보이는 뻥튀기는 왜 맞냐면은 서 있을 때는 간격을 좁힐 수가 있고 앉아 있거나 이럴 땐 간격이 좀 제대로 돼 있고 쭉 있으니까 한눈에 보이는데, 그 행진을 하게 되면 저 뒤로 쭉 밀려나죠. 그러니까 좀 행진을 하면은 저희가 한 2,000명만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나가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두부터 후미까지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어차피
근데 뭐 효과가 10배다는 조금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긴 해요. 느낌인 것 같고 예, 이제 드리고 느낌이죠. 싶은 말씀이 저희가 행진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니 저희 그 계속 행진을 했잖아요. 안국에서 광화문까지 저희 행진 계속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행진의 레전드는 이제 예전에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앞으로 행진한 거 맞아요. 레전드죠. 예. 저희 이제 심지어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진격을 하는 행진까지 했던 게 저인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000만이 모여야 된다고 외치는 거는 예. 행진도 물론 하면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000만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도부들이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좀 신뢰하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네네. 뭐 행진도 상황 봐서 네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쉽습니다. 근데 마치 요즘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광화문은 행진 못하지 우리는 행진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아니 걔들 분위기를 지금 싸움 났어요. 네, 형성을 하더라고요. 걔들 지금 싸움 났어요. 저기 그 집회하고 행진하자 판이랑 행진만 하자 파랑 뭐 싸움 났는데 그거 저기 다 일단 광화문에 오시고 뭐 저녁에 따로 니들끼리 행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해서 광화문으로 합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표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막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말은 언제까지 최악만 막을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최악을 막기 위한 선거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공포 정치에 끌려다니실 겁니까? 이재명만큼은 안 돼.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이 안 돼가 아니라 나한테 표를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느냐? 이제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평소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빌빌대다가 또 마치 이제 선거철에도 눈치를 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은 오직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맞아요. 1,000만 서명을 완성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하면 최초로 국민이 주도권을 갖고 이번 선거를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시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000만부터 모이자.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자, 이선범 기자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지금 요즘 이 조기 대선 시즌을 오면서 정말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변에 뭐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 정치 고관여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60년대, 뭐 70년대를 80년대, 50년대를 살고 계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 중에서 이러한 전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으면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적이 없대요. 이 정도로 여당이 무능했던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탄핵됐던 적이 없다. 이 정도로 야당이 이렇게 무도했던 적이 없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거대 악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례 없는 거대 악을 막으려면 저는 반대로 동일하게 정말 유례 없는 전 국민 저항권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광화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정말 그 어떤 후보자가 되더라도 만약 그 이재명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추후에 전국들이 벌어질 그 모습들 정말 그나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제2요구권 행사하면서 열심히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전국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모두의 마음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멀리 보지 말자. 하나, 내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광화문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전화 한 통 3초 걸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옮겨가실 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배운관 국민들에게 인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취재차 가장 앞쪽에서 대통령님과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 어떤 경험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막 인사들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돌고 차에 타기 전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목소리가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한마디를 읊조렸냐? 감사합니다. 제가 입모양을 명확히 봤어요. 야, 단독이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입모양을 제가 명확히 봤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감사하냐? 정말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 누구냐? 이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정말 어떤 말씀하신 대로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어떤 명분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룰 수 있고 실리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가능성과 수단은 광화문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행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완석 대표가 행진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행진은 보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말인데 이 행진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대통령님의 서초동 사저 주변 인근에 대해서 행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행진할 수 있는 코스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거기가 주요 도로랑 붙어 있고 예. 집회 제한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인근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아예 인근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진인데 예. 사실 이 행진이라는 것도 새를 보여주는 의미가 가장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새를 보여주고 통일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진을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리고 광화문 세력 같은 경우는 행진을 안 해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해봤고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주최 측에서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행진해갖고 뭐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진작 했지. 그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10번도 하고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하지. 근데 지금 자꾸 이 행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별 의미도 없어. 그렇지. 예? 별 의미가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이 행진하고 그런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행진하자 행진충들이 문제야. 옛날에 스크럼충들 나와갖고 스크럼 했잖아요. 정작 이것들 대통령 형사재판 가다가실 때 스크럼 짰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스크럼 타령했던 애들 어디가 있어? 조기 대선 후보한테 들어가 있더만 지지 선언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시청자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이게 계몽령으로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처음에 1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 3주차 때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대통령 지지율 52%까지 끌어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숟가락 들고 나와서 우리 자유파 애국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끔 분탕친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파면 결정이 나오자마자 승복합니다. 조기 대선 운운하고 도망을 쳤죠. 반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우리는 불복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온 사람들입니까? 분별은 이런 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여기서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분별력 갖추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광화문 세력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이고 배신자 세력이고 조기 대선을 획책했던 무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반광화문 세력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광화문과 반광화문 세력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마치 무슨 셉셉이들이 그 라이벌인 것처럼 했는데 이건 뭐 얄짤 없었고 10배가 아니라 15배 580만 대 35만의 싸움 아니었겠어요? 그 후로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고강함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천만이 모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광화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광화문이 천만이 모여야 국민저항권 발동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대한민국 바로 세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나와 계신 참여자들이, 출연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광화문도 가시고요. 제가 하는 행사도 오세요. 아니면 광화문도 가시고요. 어디든지 가세요.
이것도 결국엔 뭐 반국가 세력의 손을 잡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분들 있겠지만은 아니 세상에 모든 일이 내 기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해. 나는 열심히 했어.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반대 방향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건 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정리된 줄 알아도 계속 반국가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딴 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광화문 나오면 되고 070-4505-6869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번 주에 4.19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광화문으로 나와 주시는데 여기 제가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일단 차벽이 없어졌어요. 중간 차벽이 없어졌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 경찰이 차선을 이미 사람들이 빠지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은 시간에 열었어요. 이상한 수를 쓰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번에 한 11시까지 일찌감치 광화문을 다 메꿔주셔가지고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차선 열고 시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장지만 PD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남은 거는 정말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그 목사님의 그 쇼츠 영상을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알려달라. 이거 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알려주십시오. 다 해봤잖아요. 예.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보기도 했고, 행진도 해봤고. 근데 여태까지 안 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방어하고 좀 적화되는 것을 막고 거기서 멈췄다면은 이제 1,000만이 모여서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그 서명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매 시간 울음을 참기가 힘들어요. 눈물 참기 챌린지인데, 정말 벌써 또 글썽글썽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진짜 어떤 분은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다. 한 번도 안 빠졌다. 아이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까지 모시고 매주 광화문을 나온다. 맞아요. 예. 어르신들 지금 다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런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을 나와주고 계십니다. 왜?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모든 분들이 나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 그 어르신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주 광화문으로 모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선범 기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있죠.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진료를 하면요, 정말 뭐 힘들고 뭐 우울증이 있고 대인기피증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막 뭔가 거창한 거 할 것 같잖아요. 나가서 친구 만나고 뭐 어디 행사도 가보고 뭐 사람 만난 것도 가봐라, 이렇게 거창한 거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간단해요. 일어나서 세수하세요. 방 앞에 정리하세요. 의자를 빼보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고 정말 무섭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광화문에 나오는 거, 내 2다리 옮겨서 걸어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자, 하나씩 바꿔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지만 PD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방법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다면 이제 남은 방법 하나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10,000,000혁명입니다. 10,000,000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방법 하나 마지막으로 하자. 그거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돼 있는 보수 후보가 윤석열 어겐을 외치지 않으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모여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박한석 대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투표할 때가 되면 우리가 예컨대 자유통일당에게 표를 행사하게 되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가능성을 봤습니다. 지난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가 상대적으로 무명의 그렇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35세 청년. 네, 35세 청년이 무려 32%에 달하는 득표를 한 거예요. 대박입니다. 이거는 자유통일당이 선명성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야권세가 강한 구로 지역에서 입증을 받은 거예요. 국힘이 거제도에서 38%인가 받았거든요. 예. 경남 거제에서 YS 고향 경남 거제에서 38% 받았는데 구로에서 자유통일당이 32%. 그것도 35세 청년 후보가. 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를 받아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표를 맡겨놓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채무자가 된 사람처럼 그렇죠. 항상 저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왜 지지를 해줘야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이다. 요따위 소리 짓거리는 것들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서 기왕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저는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이 자유통일당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왜 당세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유통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춰야지만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 그렇죠. 지금은 표를 맡겨놓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도 선택지가 없으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표를 행사를 했지만 이제는 자유통일당이 확실하게 선명성 있는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세를 확보를 해야지만 국민의힘이 유권자들 눈치 봐갖고 허튼 짓을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집토끼는 알아서 뽑는다 이런 생각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집토끼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자유통일당 천만 세력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윤어겐을 외치고.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보면은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윤어겐을 외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중에 한동훈 뽑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반대한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국힘에서도 저 천만은 이쪽에는 표를 안 주겠구나라고 알아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장지만 PD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은 현재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없죠. 네, 국민의힘은 사실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유통일당은 극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중도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 더 이제 오른쪽 색깔을 지니니까 우리를 극우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진짜 보수 정당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자유통일당은 배신한 적이 없다. 대통령님과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신을 수차례 했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박완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들어가야지 국민의힘이 허튼 짓을 못합니다. 그 원양어선에서 이제 수조에 물고기를 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먼 길을 올 때 이제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요. 그렇죠. 상품성을 잃잖아요. 근데 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상어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은 그 상어 때문에 물고기들이 피해 다니느라고 이제 생존 생존성이라고 할까요? 예. 살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막 발동돼서 오히려 대부분 살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상어를 풀어놓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부정을 못 저지르고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자유통일당은 마치 상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명한 비유지만 소금이죠. 네. 3%의 이제 소금물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자유통일당이 꼭 이제 원내 진출을 해야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 또 정당들이 썩지 않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작은 상어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짜잘한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스가 돼가지고 싹 다 잡아먹어버리고 예, 천만이잖아 우리가. 아니 우리는 1000만이에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원이 80만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유마을이 150만이고 자유통일당이 300만 그리고 광화문은 1000만이거든요. 그러면 뭐 80만짜리는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선범 기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만큼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국회가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전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양자 대결의 구도지 않았습니까? 여당과 야당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이 다 해먹는 국회가 정말 이 국회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식으로 국회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이거를 고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건요 저는 준비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된 정당이 지금 자유통일당이고 충분한 준비와 절차와 시간들을 그동안 갖춰왔기에 지금에 와서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정말 저 이중대 정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짝짝꿍 해먹는 그 국회를 이제는 정말 깨부수고 정말 홍철기 대표님의 말씀처럼 상어와 같은 정말 이 국회를 그냥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가 되어야 되는 자유통일당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뭐 그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박한석 대표부터 해서 그 마무리 발언, 예, 못한 얘기, 내가 요거는 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들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 다들 마음이 괴로우실 줄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방송을 할 맛이 안 납니다. 나오는 뉴스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 정말 스트레스 팍팍 받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년보처럼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과 시련 모두 극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 뭉쳐야 합니까? 광화문으로 뭉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애국진영 아스팔트 애국운동의 총사령관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만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모습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조기 대선 획책하는 무리들 잔칫날이야 잔칫날 신났어. 여기서도 윤석열 전, 여기서도 윤석열 전, 윤심파리가 한창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들, 특히 조중동 사설 실린 거 보니까 제가 쫙쫙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어떤 사설이 실렸습니까? 윤석열 거리두기하고 윤석열 지워야지 이길 수 있다. 예, 끼어보시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는 거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거의 뭐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으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빤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냅두고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거리두기하고 윤석열 지워야 된다? 이거는 애시당초 이것들도 같은 패거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들 손으로 선출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지들이 끌어내리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겠다는 그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자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을 주도해 나갈 텐데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처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매주 토요일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 이번 조기 대선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부당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지 저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 탄핵의 명분 정당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에 임한다고 한들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요 배신자들의 사고 구조도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쪼아대니까 뭐 중도표 얻으려면 윤석열 버리고 가야 돼, 윤석열 지우고 가야 돼, 거리두기 해야 돼, 뭐 요런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 간사한 뱀 같은 간특한 인간들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는 일 없이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의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만 바라보고 들으시고 행동해 주시면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야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애국운동의 역사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40년 애국운동의 역사와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이죠. 꼬맹이 때부터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여전히 청년이지만은 꼬맹이 때부터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에 동참을 했던 장 PD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골이야 선골. 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10대, 20대, 30대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과 함께했던 저의 장 PD인데요. 네, 처음엔 저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고 그때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예. 왜냐면 저희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1등 부흥사였어요. 그렇죠. 네. 언터처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잘 나가시는 부흥사셨고 네. 또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예. 그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단체를 만들어서 심지어 한 번에 목사님들 2만 명을 2만 명.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일반 신도가 아니라 목사님만. 목사님이 2만 명이죠. 네, 3박 4일 이제 목회자 훈련까지 시켰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모두에게 존경받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고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애국운동을 시작하신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서 사실 애국운동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운동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존경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존경이 변해서 비방이 되고 욕을 듣고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됐죠. 거의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광화문을 지켜왔다는 거 그것만 봐도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광화문, 종로, 시청 일대는 좌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우파들이 한 번도 그곳을 점령한 적이 없어요. 미선이, 효순이, 미군 장갑차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우뻥 등등 오직 좌파들이 점령을 하고 아스팔트를 좌파들이 점령하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막아낸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20년, 30년이 됐죠.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이 또 누구냐? 신혜식 대표님, 우리 신의 한수 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계속 보수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그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광화문은 안 사라집니다. 하지만 광화문 반대편에 있던 단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광화문은 또 새로운 단체들이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하지만 이 단체들은 또 없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 편에 서 있을 곳은 오직 광화문뿐이다. 또 자유통일당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인원수로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텐데요. 메가 집회라는 게 생겨난 것도 시청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일이고요. 또 역대 그 최다 인원 집회 기록도 정광훈 목사님이 혼자 기록을 갖다가 갱신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수영으로 치면 옛날에 펠프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저희 광화문 집회와 정광훈 목사님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저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도 좌파인데. 그래도 왜냐하면 봐보세요. 저희가 7, 8년의 세월 동안 수백만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주 토요일 집회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길 문화유산이에요. 그쵸. 이건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돼. 맞아요. 예. 문화유산. 예.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 예, 같은 노벨 평화상. 경우는 당연히 정광훈 목사님께 가야 되죠.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노벨 평화상은 역사로 치면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비폭력 평화 투쟁을 얘기하면서 간디를 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간디를 저는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에는 이거 아셔야 돼요. 뭐 스피커가 제대로 있습니까? 공간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방송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장터에 모이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한 2,000명, 3,000명만 모여도 엄청난 인파였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스피커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스피커 완전 최신형으로 다 갈았죠 이번에.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빌릴 때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스크린들 쫙 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술적 발전이 없었다면 이 인파가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인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디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된다. 특히 청년들 자꾸 아직 그냥 자기네들 좋은 쪽으로만 가고 그러는데 자 욕하지 말고 청년들을 포용하는 메시지로 이선범 기자가 조금 메시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용하는 메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걸 항상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광화문 집회를 보면 항상 뭐 좋아 보이고 신나 보이고 좋은 것만 보잖아요. 네.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본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집회가 너무 싫을 때가 있었다. 네. 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 집회가 너무 무섭고 하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했다. 라는 말을 전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느 집회를 찾아봐도 어떤 집회를 찾아봐도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역사와 이만큼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회고 가장 의미 있는 집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저는 여기서 재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선배 세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가 우리 선배 세대의 존중, 애국 선배님들의 어떤 선택들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머리로 모르더라도 이걸 따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겸손도 우리가 지금 이 애국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함양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꼭 이 모든 일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잰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내 앞사람이 달려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선배님들이 나의 어떤 인생의 선배님들이 애국의 선배님들이 앞에 갔더니 발자취에 하고 있는 것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를 가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 따지지 말고 많은 것들 재지 말고 때로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경험을 믿으면서 앞에 갔던 분들의 경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광화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8수 내지 9수를 먼저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나고 보면 다 맞죠. 맞죠. 자 한동훈 저거 안 돼 하고 얘기하셨는데 다들 저거 뭐냐 하고 엄청나게 난리들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당대표 되면 탄핵된다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갈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저게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 이동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대통령 임기 끝나면 좌파가 집어넣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믿기가 힘들죠. 근데 그걸 믿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광훈 목사님 지시받아서 명령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70-4505-6869 이 전화는 사실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전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10분 또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전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요일 광화문으로 다들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1시간 넘게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요. 1시간 2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또 저희가 또 광화문에서 다들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예.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체인K랑 20대 체인K랑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야말로 세대 간의 장벽을 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계층을 초월해서 애국자라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말 나의 좀 자존심, 나의 독선, 나만의 무슨 편견 버리고 그냥 광화문으로 다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하셔서 전광훈 TV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0만 구독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을